어차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매일 그 12일 동안 9월 1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량을요 상상 초월을 하도록 이제 올려야 됩니다. 예, 상상 초월하게 올려야 돼요. 예, 기준은요 개수는요 한 주에 140개입니다. 한 주에 140개면 하루에 20개예요. 그럼 하루에 40분을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야 돼요. 네.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 그 나름이지만 여러분들 다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 50분 재고 문제풀이 28문제 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20문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뭐 선정을 하셔가지고 EBS로 하든 아니면은 뭐 EBS 모의고사 지금 저랑은 2020년도 거 풀고 있지만 2012년도 거, 13년도 거 쉬운 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수를 맞추세요, 개수를.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저한테 어떤 학생들은요 하루에 매일 공부한 양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풀이면요 문제풀이 다 찍어서 보내요. 몇 점 맞을 때까지 매일매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해줍니다. 어찌됐건 문제풀이를 하루에 20문제 12일 동안 일단 진행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성적이 나오건 안 나오건 그때 약간 줄여도 돼요. 하지만 일단 9월에 성적을 최대한 내려면은 하루에 20문제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단어 100개입니다. 만약에 40분 동안 문제풀이를 했다고 한다면 하루에 30분 정도를 단어를 외우는 데 써야 돼요. 근데 100개 정도를 어디서 외워야 되냐?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메인 단어, 경성식 메인 단어 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평가원 단어 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EBS 단어 이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단어 외우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메인 단어 다 외웠다고 한다면 파생어까지 제가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EBS 같은 경우에 이 실제 제가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단어가 동사 같은 게 어댑트 같은 게 어댑션 TION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게 되게 한 문장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동사적 의미가 명사로 바뀐 그러한 형태가 한 문장에 3개, 4개 쓰이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TION 같은 단어들은 파생어, 경성식 파생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울 것인지 안 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기본 단어 얼마나 외워져 있는가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기본 단어도 안 돼 있다 하면은 기본 단어 외우시고 기본 단어 돼 있다 하시면은 지금 사피엔스에 있는 EBS 단어 외우셔도 되고 그것도 돼 있다 하면은 파생어까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해석 5문장을 해야 됩니다. 저랑 월요일에 이제 수업을 간단하게 이제 하신 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얘기해보니까 해야 될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해서 저와 함께 하든 저와 따로 하든 최소 5문장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지 않고 문제 풀다 보면요 솔직히 문장을 대충대충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꼬집어 보지 않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답을 결정하는 건요 한 지문에 한 문장 또는 2문장이에요. 그 한 문장을 똑바로 분석하지 못하면요 여러 문장 아무리 예시를 신나게 읽어도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필자가 출제자가 이 근거로 잡겠다는 그 문장이요 여러분들한테 눈에 들어와야 되고 완벽히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해석 5문장은 꼼꼼하게 하는 거 하루에 5문장 하루에 20분 정도 잡고 하면은 총합 1시간 반이 나옵니다. 문제풀이 40분 해석 단어 30분 그리고 해석 20분 하면은 70분에 그죠 90분이죠 그죠 1시간 30분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요 충분히 9월에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9월에 성적 안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까지 이걸 맞춰 간다면요 어마무지한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자 수업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유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이 수업은 해석에 치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했을 때 얼마나 내용 파악이 되냐 얼마나 스스로 해석이 되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유형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유형은 요약문이에요. 요약문은 솔직히 요약문 먼저 읽은 다음에 보기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이 지문의 마지막 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처음으로 올라오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요약문 나왔을 때는요 막 2갈씩 지문을 이런 요약문을 내가지고 첫 줄이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쉽게 푼다라고 해가지고 지문에 있는 이제 마지막 쪽에 답에 대한 근거를 포진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저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풀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시고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부터 내려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그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야 한다죠, 그렇죠? 해야 한다니까 지금 필자의 주장 맞습니까?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장을 체크하시고 일단 자, 뭘 해야 하냐면요, 강력한 싸움을 해야 한다. 차별적인 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싸움을 해야 한다. 자, 뭘 통해서? 어떠한 노력? 자, 차별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노력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노력의 어떤 그 정도 또는 잠깐 보기를 보시면 여기 보기 1번, 2번에 교육적인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적인 노력. 차별과 싸우는 게 때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교육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집단 간의 노력. 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이 모여서 해야 되는구나. 4번, 5번. 의식적인 노력. 무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것은요, 생산할 수 있대요. 긍정적인 반응을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어떤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이 노력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플러스로 일단 보시고 뒤로 가볼게요. 자, 뭐뭐와 관련 없이, 자, 그들의 관점을요, 비하게 표현하는지 안 하는지와는 관련 없이. 잠깐 보기 보세요. 자, 1번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좋구나. 2번 일관적으로. 이거 계속 하나? 3번 습관적으로. 이거 2번과 비슷한데. 4번 폭력적으로. 뭐야? 폭력을 한다는 거야? 뭐야? 자, 5번 자, 편견을 가지고. 그럼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아니면 필자예요? 아니면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다 뭐가 중요하면요, 혐오 연설 하는 자와 관련이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A는 플러스 같은 걸 잡으면 되고, B번은 혐오 연설 하는 자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 기법, 표현 스타일, 이런 거를 보면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필기하세요. 네. 다음 볼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두 문장을 먼저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장이, 네, 볼게요. 어디죠? 여기, 이쪽이죠. 그쵸? 자, 일단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는 거의 어떤 도구들은요, 조정되어져야 한다. 적당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음 볼게요. 어떤 사람들, 자, 태만하게 전달하는 이 어떤 고정관념이 지워진 관점을요, 전달하는 어느 누군가는요, 뭐 할 수 있다? 반응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건설적인, 교육적인 도달에 뭐보다는 고발과 처벌, 이 어떤 혐오 연설에 대해서.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than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more positively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건설적인, 교육적인 도달은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그리고 고발이나 처벌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왜 rather than 뒤에 있습니까? 여기 more than이 뒤에 있잖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적인 입장을 취하고 여기는 플러스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A번 답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적인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했고, 여기 주어진 문장 보시면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교육적인 게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교육적인 게 아니더라도 건설적인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보기에 건설적인 거 있습니까? 그렇죠? 건설적인 게 없으니까 교육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건설적인 게 나와도 답은 건설적인 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B를 알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위로부터 쭉 내려와야 돼요. 네, 위에부터 딱 나오면 네.
내려오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위한 수업이니까 해석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수행은요, 빠르게 처벌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연설, 차별을 전달하는 연설 또는 이 혐오스러운 어떤 생각들은요, 강력하게 반박되어져야 한다. 자, 무슨 말이죠? 혐오 연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혐오 연설은 안 좋다. 혐오 연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만, 자, 그 생각을 처벌하는 거.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가 이 혐오적이라고도 차별적이라고 사료하는, 사고하는 그러한 생각을 처벌하는 것은, 처벌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처벌 플러스라고 했는데, 혐오 연설 나쁘니까. 자, 나돌리가 나오고요. 버돌소가 나왔어요. 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연설의 자유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또한 증가시킨다. 이 그룹 간의 불신과 차별을 증가시킨대요. 뭐보다는 그 어떤 생각들, 불신간 차별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처벌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혐오 연설이 안 좋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 처벌하는 거 또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벌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앞에 벗이 들어가야 되죠. 상식적으로는 혐오 연설을 마이너스로 잡으면은 혐오 연설을 못하게 하는 거는 플러스여야 되는데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두드려 패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요.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관점을 표현하는지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상위 버전인 거죠. 그렇죠? 위에도 없고 아래에도 없고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야 돼요. 이거는. 해석해볼게요. 자, 증거들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면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뭐? 자, implicit 적으세요. 내재적인. 내재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견으로부터 면역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편견이냐면요. pervade. 요게 침입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회에 침입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편견으로부터 면역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견이 없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누구나 편견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이거 해석을 하실 때요, 요거 있잖아요. 요 문장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요게 누구나 다 편견이 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세요. 이러한 해석 같은 것들이 안 되면요. 빈칸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도 무의식적인 편견에 면역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나올 때까지 고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네, 너무 빠르죠? 이 문장은 정말 공부 충분히 할 만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뭐와 함께 이것에, 자, entrenched 하면요, 얽혀진 구조적인 차별과 함께. 어찌됐건 차별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므로, 그 결과예요.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차별을 반영. 그쵸?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연설이에요. 그럼 혐오 연설이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차별 연설? 맞죠. 근데 이것들이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냅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혐오 연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누구나 다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됐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요. 종종 뭐뭐로부터 유래한다. 자, result from 뭐뭐로부터 유래하다는 뜻입니다. 자, 무지로부터 유래한다는 거예요. 자, 또 무감각으로부터 유래한다. 뭐보다는 악의보다는. 그러면은 혐오 연설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죠. 악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단지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혐오 연설, 혐오라고 하는 것은 무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가 아니다? 악의가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물론 우리는 강력하게 싸워야만 한다. 편견과 싸워야만 한다. 뭘 포함해서? 의도되지 않은 종류를 포함해서. 자, 싸워야 한다. 하지만 나왔죠? 아까 읽은 거 뭐였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싸워야 하지만 교육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약간 실수했는데, 여기 지금 이 문장이 되게 길어가지고 칸을 넘어가가지고요. 이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 문제 풀었으면 이제 아래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B에서 지금 답을 내야 되는 부분이요. 이 아래에 있었던 거였어요. 자, 아래에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따로 분리시켜놨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도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실수했네요. 원래 이거 아래에서 끝날 수 있는 건데. 자, 요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요거 해석해볼게요. 자, 사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의식적으로 이거 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의식적으로 품거나 표현하는 사람들, 혐오적인 관점을요, 의식적으로 품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적 전략은요, 더 프로미싱하대요. 이게 유망한이라는 뜻이에요. 유망한이라는 뜻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인 거죠. 뭐보다? 검열보다. 뭐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curbing,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억제한다기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전략이 더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은 나왔죠, 솔직히. 교육적인 게 필요한 걸 하는데, 이 지금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나왔어요. 보기 B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혐오 연설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요, 지금 두 가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읽은 여기에요.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품고 있다. 요 얘기랑요, 지금 바로 전 문장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 태만하게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태만하게 전달하거나 의식적으로 전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돼요. 근데 보시면요, 여기요, 3번 보세요. 3번. B번에 3번. 습관적으로 전달하는 거랑 태만한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A번에서 갈렸어요. A번에서 교육적인으로 갈렸기 때문에 3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식적으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intentionally. 답이 1번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건 약간 오늘 되게 긴 문장이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지금 A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자, 어떠한 노력, 어떠한 방식의 노력의 방식이죠. 우리가 정리한 게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 건설적인 거. 두 번째, 교육적인 거. 됐습니까? 자, 건설적. 이 둘 중에 하나에서 A번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B번 볼게요. B번 제가 건너뛰었지만 지금 이거는요, 혐오 연설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볼게요. 혐오 연설자들의 표현 방식. 이것도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여기다 적을게요. 자, 태만하게. 이게 더 위에 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가 있었어요. 자리에 맞춰가지고 맞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실제 보기 중에서는 이 교육적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의식적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찾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태만하게? 네. 마지막 쪽에 있었어요. 마지막 쪽에.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someone who negligently, 요게 태만하게고요. 무시하면서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줄, 이 지문의 마지막 줄에 for people who consciously, 여기에 의식적으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답에 대한 근거였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요, 제가 원래 마지막만 보잖아요. 마지막에서 끝났었어야 돼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마지막만 보고 시간이 없을 때는 풀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뒤에 이 두 문장 해석해 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문장을 보면서 한 가지를 설명했는데, 나돌리가 여기 있고 버돌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벗이 어딨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얘가 벗이에요. 세미콜론은요, 즉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문장 속에서 즉이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 역접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이 앞에 말을 한 다음에 즉 또한 이러하다,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지금 이 계열 해결하기 전에 여기부터 좀 뚫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어를 찾아야 돼요. 얘가 동사거든요.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주어예요 지금. 그럼 주어가 원래 지금 ing부터 시작됐으니까 동명사라 볼 수 있는데, 동명사는 형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진경. 그럼 이게 몇 형식인 줄 아세요, 이거?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나온 거죠, 지금?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이 생각을요, 혐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혐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이거거든요. 목적 보호예요.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목적어가 빠진 겁니다.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생각을 벌 주는 것,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혐오적이거나 또는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에다가 어떤 벌을 주는 것은 위반한다. 뭘 위반하냐면요, 근본적인 연설의 어떤 자유,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 이것은 또한 증가시킨다. 뭘 증가시킵니까? 이게 그룹 간의 불신과 어떠한 차별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 그것을 줄이기보다는. 그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불신 뭐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됨이죠, 됨. 네, 불신과 어떤 차별, 요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불신과 차별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킨다 하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벌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문장 맨 처음에 주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주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라는 게 이제 부사고요. 얘도 부사였죠. 얘도 부사죠. 얘도 지금 전명구로 이제 부사구로 지금 다 부사구만 나온 거예요. 주어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여기 후가 있죠. 자, 후는 여기서 뭐죠? 지금 후 뭐예요?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다니까. 불완전하죠. 그렇죠?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하면 이게 뭐죠? 정연 뭐죠? 선행사가 있고 뒤가 불완전해요. 관계대명사예요. 네. 그럼 관계대명사인 거 알자마자 콤마까지 묶은 다음에 꾸며줘야 되고, 형용사 절이고 묶어가지고 명사구고, 명사구가 전치사 뒤에 들어갔으니까 전명구고, 이런 거 다 공부가 돼야 됩니다. 모르면 저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뭐 해석 여기까지 해볼게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의식적으로 품거나 표현하고 있는 혐오적인 관점을 품거나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교육적인 전략은요, 더욱더 유망하다. 뭐보다? 검열보다. 자, 뭐에 대한 검열이냐면요, 바꾸는 거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관점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검열, 또는 억제하는 거에 대한 검열. 자,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억제하는 거에 대한 검열보다는 교육적인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비교 표현 체크하고, 이 앞부분에 부사구 나온 거 체크하시고, 관계대명사인 거 체크하시고, 세 가지 체크하시고, 이 위에는 나돌리, 버돌소. 그 중에서 세미콜론이 벗 대신 기능할 수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25번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좀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4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문장이 더 뒷페이지에 더 있습니다. 자, 이 어휘 문제는요, 푸는 방식이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 자, 정연, 어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단어 주변을. 그 근거는 있겠죠. 자, 진경 기억해요? 어휘 푸는 법? 뭐죠? 자,
어휘 푸는 거 어떻게 하죠? 주제 찾고 흐름 잡고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면 끝나요. 네. 제가 흐름을 얘기했던 이유는 주제를 알아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혼난다 라고 했는데 거짓말 안 하면 안 혼난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면인지 한다면인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진짜 쉬워요. 쉬워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incorporating 하면 통합하는 거예요. 기술을 통합하는 거에 대한 동기예요. 어디로? 음악 교육으로. 음악 교육으로 기술을 통합하는 거에 대한 동기는요, 문화적일 수 있대요. 뭐보다는 교육적이보다는. 뭔 개소리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니까 문화적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지? 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오랜 시간 걸쳐서 왔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되게 뭔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예술, 미술 이런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뒤를 통해서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한 어떤 분야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적으로 자, 변화하는 게 빠르다고 했습니까? 느리다고 했습니까? 느리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틀릴 수 있잖아요. 보기 1번이니까. 뒤에 빠르다 느낌 나오면은 틀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문화적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빠를 수 있는지 아니면 느린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재현 어떨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흐름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한 명의 선생이 되기 전에 사람은요, 깊이 있게 사회화된다. 교육적인 과정 안에서 17년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17년이래요. 자, 진경 이거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느리게 변화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1번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으니까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아직 안 끝났죠. 여기 좀 이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나 그녀의 경험에 있어서 학생으로서요. 그가 학생으로서의 경험에 의해서 17년 동안 교육적 과정 속에서 사회화가 되어가지고 선생이 되는 거다. 그냥 선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학생으로서 17년 동안 보내야지 선생이 되는구나.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러한 선생님들을요, 관찰하는 이러한 횟수, 이런 연들 이후에, 자, 우리는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처음 문장에 있던 그 문화적이라는 느낌을 봐야 돼요. 문화적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특징은 이게 쭉 흘러내려오는 거. 과거로부터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누군가 선생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거기에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2번 다가옵니다. 자, 비록 이러한 것들이 유익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뭐 할 때? 좋은 가르치는 관행이 transmitted. 이게 전이 되다거든요. 자, 앞쪽으로 전진하여 전달될 때 세대를 통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올도가 여기 나왔고요. 여기 beneficiary 나왔어요. 자,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어요. 주절에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나와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예상하면서 갑니다. 이것은 또한 drawback. 자, 요거 뜻 뭐예요? 단점이죠. 단점 또한 있을 수 있다. 답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되죠. 그렇죠?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맞으면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요 beneficial과 although가 drawback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접근이 두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지금 단점이 나오는 조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단점이 나오는 조건, 새로운 접근이 두드려지지 않은 채로 있을 때, 그때 단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단점의 조건이죠. 여기 체크해 보세요. 여기. 요게 단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결점의 조건, 단점의 조건은 뭐예요? 새로운 접근이 다뤄지지 않을 때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전 세대. 자,
음악 선생님의 이전 세대는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갑자기 컴퓨터가 왜 나와요? 컴퓨터를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까? 기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접근, 새로운 접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은 지금 이제 3번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선생님들은 이 과거의 선생님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not because 나오고 뒤에 but because가 나와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 이용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얘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용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용할 수 없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체크해보세요. 나돌리 체크하시고 버돌소. 여기 버돌소가 그대로 나왔네요. 근데 문제는 나돌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다 보니까 뒤에 주어랑 동사랑 도치가 되었다를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자의 어떤 책임. 이것이 뭔데? 자, 뒤에 나와요. 탐구하는 거. 교육적인 이점, 새로운 기술의 교육적인 이점을 탐구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교육이 이 current 하면요. 이게 현대의란 뜻이 있고요. 최신의란 뜻이 있어요. 교육은 최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술이 나왔으면 사회는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겠죠. 그럼 그 사용하는 그 모습을 교육 부분에서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이라고 하고 and가 나왔으니까 사회와 연결된다고 해야겠어요?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야겠어요? 연결된다 해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됐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이라고 했어요. 문화적인 이유는 선생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누군가가 선생님이 되고 계속 이렇게 약간 순환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기술이 나왔죠.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면요. 교육자의 의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지금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빼먹으면 안 되죠. 5번. 네, 5번 문장이에요. 이게 맨 아래 문장입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음악 교실은요. 기술이 없는 음악 교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죠. 왜냐하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자의 의무인데 기술이 없으면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술이 없는 데는 위험을 피한다. 여러분, 위험 피한다는 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데 플러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나와야죠. 틀린 거예요. 답은 5번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runs라고 들어가면 돼요. 위험을 무릅쓴다. 전체 묶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어야죠. 왜? 기술이 없으니까. 자, 해석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위험을 무릅쓰는데요. 어떤 위험이냐면요. 잘 묶으셔야 돼요, 이거. 자,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부모님과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로써? 관련 없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 어떤 음악적인 사회의 관행에 관련 없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사회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회의 관행과 관련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 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거예요. 왜? 기술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어서 해볼게요.
심지어 더 나쁘게는 실제로 되는 것으로서 끊겨지는 것으로서 어떤 이 학생들 경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으로서부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솔직히 좀 암시된 게 있는데 실제 음악 수업 시간의 경험이 아니라 밖에서 실제 경험을 얘기하는 사회에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단절된다는 것은 밖에서는 아이패드 가지고 신나게 기술적인 걸 공부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음악 시간 와가지고는 그냥 옛날에 무슨 높은 음자리표 막 이거 막 무슨 이런 종일 보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5번이 된다. 체크하면 되고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뒤에 두 문장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적으세요. 네, 1분 동안 이걸 다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습 시간이라는 걸 드리는 거고 수업 시간 전에 이거를 예습하시면 꼼꼼히 해오신 분들은 정말 이 수업이 훨씬 더 도움 되신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나돌리 부정어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는 도치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원래 문장 이 나돌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버덜스랑 이렇게 약간 잘 대치 구도에서 딱 나오는데 저렇게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네, 도치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요 전문적인 교육자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it이 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뺄 수 있고 얘를 가주어로 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의무라고 하는 것이 투부정사 이 뒤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무가 뭐냐? 탐구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이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적인 이점을 탐구하는 것. 이것은 교육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필자가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건요. 지 생각에서 의무인 거예요. 그 필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활용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버덜서 나왔습니다. 자, 또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최신인 상태로 있고 사회에 연결되어진 상태로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가주어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진주어로는 이 대절이 나왔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 사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또 최신인 거예요. 또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거예요. 하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앞에 말한 요 네모 이 노란 색깔 밑줄 친 거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필자가 다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의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다 플러스 다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문장. 좀 요게 좀 어려운데요. 포인트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이 없는 음악 교실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쪽 있잖아요. 이 as를 품사를 뭘로 볼 것이냐. 이 as는 품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요. 좋은 여기 품사 뭐예요? 전치사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지금 뭐가 명사로 나온 겁니까? 그렇죠. 빙이 이 명사 첫 번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 빙이 명사 두 번째로 보이고요. 이 사이에 올이요. 이 등이 접속사로 보여가지고요.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칼같이 해석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 이것만 딱 하면은 얘도 아닌 것 같고 쟤도 아닌 것 같고 이 느낌이 안 날 거란 소리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조은이가 이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ing는 동명사가 맞아요. 근데 be가 ing를 만난 동명사가 됐을 땐 해석이요. 뭐뭐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관련 없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뭐와 관련 없게 되는 겁니까? 음악적, 사회의 음악적 관행과 관련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되는 것이에요. 단절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누구와 단절되는 것? 학생들의 경험과 단절되는 것으로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해석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 교실은요, 위험을 무릅쓴다. 어떤 위험이냐면요, 보여지는 위험이에요. 나타나는 위험, 보여지는 위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부모와 관리자들에게 관련 없이 되는 것, 관련 없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관련 없게 되냐면요, 교육적인, 사회의 음악적인 관행에 관련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걸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회의 어떤 관행은요, 되게 뉴 테크놀로지가 병합돼 가지고 엄청나게 선진화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관련 없어지는 거. 관련 없어지는 건 엄청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단절되는 거. 학생들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 학생들의 경험은 아이패드. 근데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없어. 음악 시간만 되잖아요. 완전 옛날 책으로 다 수업한다는 거죠. 단절. 이거는 위험이죠. 왜? 필자는 그러한 기술을 접하는 게 의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쉬었다 할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업 준비를 좀 더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이렇게 약간 강도 높게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뭔가 서비스를 구매하실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를 구매해주고 싶잖아요. 왜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많다고 느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팩트는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야지 정말 효과가 정말 배가 될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수업 준비를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7분간 쉬세요.